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머리 하시는 분 찾아가는 수밖에. 100원짜리 동전만큼만 해서 발라주면은 이제 촉촉함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So fresh, so new. 안녕하세요, 모실랭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희들이 그렇게 관심이 존나게 있다는 히피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히피펌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루즈해진 감도 있고 땡글땡글 말아가지고 앞으로 펌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탄력 있는 컬을 많이 좀 찾는 그런 추세였다면은 요즘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히피펌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히피펌을 하기 위해서는 기장감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어떤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도움을 주실 두 분이 또 나와 계세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드 성수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드 이태원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팽정입니다. 컬감이 좀 많이 들어간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좀 많이 찾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또 내 유튜브 검색해보면 분석 기능이 또 뜨거든. 내 구독자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하는지 거기에 항상 히피펌이 많이 상위 노출이 돼 있더라고. 요즘은 약간 요런 느낌의 히피펌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요런 머리 하려면 그러면 기장감이 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뻐? 사실 앞머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머리 컬이 많으면은 더 히피펌 느낌이 나고, 앞머리 컬감이 조금 없으면은 약간 웨이브스럽고 멍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데, 그래도 눈썹을 덮는 기장은 꼭 돼야 되는 것 같고, 폈을 때 눈 찔릴 듯 말 듯 하거나 조금 더 길어도 되는 그 정도 기장. 그럼 이 친구들이 미용실 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느낌의 슈퍼. 차분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옆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 소프트한 느낌으로 펄을 말거나 뻗친 듯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옆머리 쪽에 좀 힘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앞머리 컬감은 조금 루즈하게 해서 그 다음에 머리를 조금씩 기르면서 조금 더 컬감을 세게 하면은 자연스럽고 관리도 편하다. 옛날에 히피펌이랑 지금 딱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컬감이 좀 많아. 그냥 내가 한 머리긴 한데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도 컬이 좀 많거든. 이것도 제품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거나 관리를 못하면은 좀 빡세. 지금 요즘 머리로 넘어가서 보면은 확실히 좀 많이 루즈한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좀 쉽겠다.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말아주는 게 좋다. 옛날 히피펌에 비해 느끼는 게 무게중심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느낌이야. 요즘 머리는 이 옆머리나 뒷머리 자체가도 그늘적거리면서 좀 무게중심이 많이 내려와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 히피펌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머리 기장도 중요한데 옆머리랑 뒷머리 기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너무 여기 위에만 파마를 하기보다는 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두상 쉐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보면은 사진을 보여주면 이 느낌 그대로 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지방에 있거나 친구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디자이너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난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 얘들이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이 사진 속에 내고 싶은 느낌을 정확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서 이런 스타일을 하는 분을 찾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히피펌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삐죽삐죽하게 하지만 루즈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되지 않을까. 사진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가일컷, 아이비리컷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머리에 대해 연습을 하고 이 머리를 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어디 가서 이 사진 보여주면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대로 나올까 하는 불신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라도 조금 찾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뻗치면서 근데 약간 히피펌처럼 너무 땡글하지도 그치? 않은데 러프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뻗친 느낌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트위스트나 우리 다대나 뭐 그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보고 계시는 미용하시는 분들 혹시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트위스트나 다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낸다는 거는 많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머리 하시는 분 찾아가는 수밖에. 여기 양쪽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오시거나 주변에 한 인스타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분들이 꼭 있길 마련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요즘 이런 거 진짜 많이 해. 일본이 항상 스타일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몇 년씩 좀 빨라왔었잖아. 가서 봤는데 진짜 멋있어.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옆뒷 머리가 좀 받쳐줘야 돼. 다음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장감이 좀 나와야 돼. 앞머리는 내 생각에는 콧망울보다는 조금 위에 정도? 그 정도 보면 안정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 정도 되려면 장발 기장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기르는 방향성을 좀 추천해 주자면은 머리를 기르면서 중간중간 스타일링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기까지 기르려면 일단 리프를 생각하면서 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리프에서 사람들이 구렛나루를 미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파마를 하고 싶으면은 구렛나루를 열심히 참아서 귀 뒤로 넘길 때까지 맞아. 기른 다음에 파마를 해야죠.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옆뒷 머리 굳이 많이 기르진 않아도 되거든. 나는 이런 머리 할 때 보통 투블럭 해주거든 그냥. 왜냐면은 옆머리랑 윗머리랑 너무 일정하게 맞춰버리면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서 컬이 덮는 느낌이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나는 투블럭을 만약에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 빼줄 것 같긴 해. 샴푸하고 나하고 털어 말려가지고 제품 발라주고 러프하게 다니면은 딱 요 느낌 나와버리니까 뭔가 관리하기 귀찮고 옆뒷머리 기르기 힘든 친구들은 한 요 정도 기준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옆뒷머리가 자라면은 뜨거나 귀를 덮으면은 이걸 잘라야 된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조금 더 길러서 이거를 이제 멋으로 펌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내는데 좀 찰떡궁합인 이런 제품 추천을 한번 해줄까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얇은 머리를 하는 이런 히피펌을 한 친구들한테 약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파이브센스 웨트 오일이 무난하게 좀 많이 쓸 수 있다는 느낌. 굳이 얇은 머리더라도 파마를 하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때문에 파이브센스 웨트 오일을 발라도 떡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도 있고, 아큼두에서 이번에 일반 웨트 오일 말고 좀 라이트라는 버전이 또 새로 나왔어. 그 제품도 쓸만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한 광을 내기 위해서는 딱 맞을 것 같아. 아모스 컬크림이 제형이 생각보다 가벼워. 폴리싱 오일이랑 섞어 쓰면은 조금 묵직한 느낌 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용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모발 같은 경우는 웨트 오일이나 컬크림 둘 다 좋은데 하이브센스 저희 컬크림 에센스랑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제형이 부드럽다 보니까 중간 머리에 바르면은 텍스처가 잘 살고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굵은 모발이면은 사람들이 숱이 보통 많은 경우가 많아요. 굵은 모발 같은 경우에 너무 부풀다 보니까 얘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좀 무거운 제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슈의 웨트 컬크림이라고, 그게 굉장히 무겁고 이게 좀 발랐을 때 약간 왁스가 섞여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꾸덕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만큼만 해서 발라주면은 이제 촉촉함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얇은 모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릴 때부터 구겨면서 말려가지고 그 컬을 좀 어떻게든 잘 살려가지고 웬만큼 거의 한 90% 이상 말린 다음에 난 제품이 바르거든. 왜냐면 이 젖은 모발에다가 제품이 바로 바르게 되면 제품 무게 때문에 이 처진 상태에서 말려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처진 느낌이 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말려놓고 제품을 바르는 타입인데, 저는 중간 모발 같은 경우에는 윗머리나 아니면 뒷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말려도 자연 건조되면서 이쁘게 잡히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앞머리를 최대한 많이 수건으로 털어서 말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건으로 털어서 이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 컬크림을 발라주시면 편하고 자연 건조했을 때도 위에 있는 컬감이랑 앞머리랑 어우러진다고 말씀드려요. 굵은 모질은 아무래도 이제 숱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피를 꼭 말려줘야 돼. 두피를 안 말려주면은 얘네가 하루 종일 습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 굵은 모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컬이 많은 스타일이 할 때는 이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슈그를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젖은 상태에서 제품을 같이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두피는 꼭 마르고 다녀라.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지 좀 검색을 좀 많이 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좀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딱 찾기 위해서는 사진을 통해서 전문가랑 많은 얘기를 좀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히피펌을 할 거면은 네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머리의 히피펌 사진을 좀 여러 장 가져갖고 상담해 받으면은 이런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실수를 좀 덜 수 있다. 히피펌 요즘 워낙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다뤄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히피펌이라는 게 아무래도 개성이 좀 강한 스타일이지만은 좀 자연스럽게 묻어났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머리이기도 하거든. 이런 머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안녕.